자, 한 광부의 삶이 천천히 병들어갔을 때 그의 가족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? 그가 병을 처음 진단받았던 1986년일까요? 아니면 병세가 정말 심각해진 2008년일까요? 이 시간의 선택이 한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오늘 이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타임라인에 있습니다. 1981년에 탄광에서 일을 시작해서 2014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광부의 수십 년에 걸친 이 긴 싸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법적 공방의 배경이 됩니다. 자,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가족의 생계는 아주 복잡한 보상금 퍼즐에 달려 있었어요. 그리고 그 퍼즐의 핵심은 바로 계산 방식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과연 어떤 시점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게 남은 가족을 위한 유족급여를 계산하는데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거죠.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병을 처음 진단받았던 1986년, 다른 하나는 병세가 아주 심각해졌던 2008년. 한쪽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한창 일할 때의 임금이 기준이 되고, 다른 한쪽은 최근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일을 못하던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. 과연 법원은 어떤 시간을 선택해야 했을까요? 이 복잡한 퍼즐을 풀려면요, 먼저 법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. 아시다시피 모든 법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.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기준점을 질병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된 순간, 즉 최초 진단일로 잡습니다. 이게 바로 대원칙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법도 알고 있는 거예요. 진폐증 같은 병은 처음 진단받았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그게 긴 악화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. 그래서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이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딱 제시했습니다. 이 예외를 인정해 주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.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고 해도 두 번째 기준까지 만족시키지 못하면 예외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죠. 자, 이 광부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? 법원은 이분이 1986년에 진단받고 나서도 3년이나 더 탄광에서 일한 게 결국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한 셈이죠.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질문,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냉정한 숫자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. 법원이 뭘 비교해야 했냐면요,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. 물가 상승을 감안한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액,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받았던 급여액.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가족의 진짜 생활 수준을 더 잘 보여줄까요? 자, 먼저 최초 진단 당시의 하루 임금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거의 95,000원에 달했습니다. 원칙대로라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분이 2008년 재요양 당시에 실제로 받았던 하루 급여는 얼마였을까요? 고작 22,000원 남짓이었습니다. 와,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죠.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본 겁니다. 만약에 예외를 인정해서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유족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? 이건 유족을 보호하려는 법의 원래 목적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. 결국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두 번째, 생활 수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986년 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해야 한다,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자, 그럼 이 판결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이 판결은 정말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. 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가치를 지켜낸 거죠. 덕분에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은 더 예측 가능하고 또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위험한 일터에서 평생을 보낸 노동자들, 그들이 일을 그만둔 한참 뒤에도 우리는 그들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지켜주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아마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.